더 이상의 소외는 이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회복지협의회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오늘 그런 취지에서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통합할 수 있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장애를 가진 자와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자리로 성화되기를 간절히 기대를 합니다. 후보 당락의 결과는 오늘 박수 소리의 결과에 준할 것이라 이렇게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께 책에 있는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장에서 사회복지 실천을 10년 해서 대통령상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달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는 웰빙, 모두가 평안하게 잘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 중에 28위의 선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의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사회복지 종사자, 시설에 계시는 종사자, 그 중에서도 노인 생활 설계사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예, 기타 등등 우리 사회복지 시설에서 오셨을 줄 압니다. 사회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사회복지 전달 체계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돈이 정해지면 도로 옵니다. 도에서 또 군으로 오고, 이게 돈이 군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부가 그 매칭 펀드 합니다. 다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비율 속에서 또 나눠 가지는 거죠. 가장 어려운 분들, 우리 생활보호 대상자들, 또 그분들 도와주고, 또 남는 거는 저소득에서 또 수준을 가릅니다. 여기에는 영유아복지법에 의해서 어린이집 아이들 지원해 주죠. 나라게 나놓고 지원 안 해줍니다, 우리나라. 저도 지원 안 될 때 집사람이 초등학교 살아서 셋을 낳아서 제가 키우다가 성질 나서 어린이집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400평짜리 큰 거 차려서 기부했는데요. 낳게 왔습니다. 눈물 납니다. 정부 지원은 없고 민간 개인 시설들, 종사자들이 월급이 적습니다. 종사자가 안 행복한데 어떻게 행복한 복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월급이 생활보호 대상자 수준입니다. 우리 생활보호 대상자 폄하하는 내용 아닙니다. 우리 노인 생활 설계사 60만원쯤 받을 겁니다. 보육교사 90여만원 초봉입니다. 저는 대기업 수준으로 줘가 130만원부터 시작해서 몇 년 된 사람들은 200만원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가 되면은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다시 잡겠습니다. 총무임금비 지원하겠습니다. 원장님들, 시설장님들이 눈이 침침하고 목사님도 계시고 어르신도 계시고 이미 30년 이상 종사해서 눈도 잘 침침하신데 저녁에 장부 만든다고 애먹고 있습니다. 이거요, 제가 검증되는 시설들은 3년간 감사 유예하겠습니다. 충고 이유 안 달겠습니다. 여러분 철학대로 사회복지 실천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어린이복지는 짧게 말씀드리시면 노인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는 제가 26년 우리 어머님 대소변 받아내고 있습니다. 아버님까지 중풍으로 넘어가셔서 작년에 대전 현충원에 모셨는데 26년 대소변 안 받아본 사람 모릅니다. 예, 저는 효자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았다라고 유세 시간에 얘기하는데 사실은 많이 찡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 모실 것만한 거 국가 요양원 수준은 돼야 됩니다. 보훈요양원이 전국에 2군데 생겼는데 제 어머니 모시려고 제 지역에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 같으면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 알로는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 제가 모실 수 없습니다. 제가 군수되면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청소년 복지입니다. 후보 사무실 2,220평짜리 제 사무실 120평입니다. 꼭 한번 놀러오세요. 인생 전시가 만들어놨습니다. 후보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자들 자료 전시해놨습니다. 거기에 청소년들이 200명씩 앉아있습니다. 뭐 하느냐? 갈 데가 없습니다. 교육복지 안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방에다가 낙서를 해놨습니다. 와서 우리도 문화생활 좀 하게 해주이소. 정선센터 건립하겠습니다. 없으면은 리모델링 해서라도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돌보는 장소 하나 만들어서 관리소 붙여서 아이들 노는 아이들 실컷 놀아야 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우 복지입니다. 제가 장애우 했더니 뭐 웃자 빼고 인으로 하려고 그래서 좋습니다. 제 마음을 전달합니다. 제가 제 지역에 아름다운 선교회라고 우리 장애우들 모시는 거 20년 봉사했습니다. 우리 섭섭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제발 삐끼지 마십시오. 저 지발 그거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하고요. 이동급 보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드시는 거 입는 거 이제 어느 정도 해결돼 갑니다. 정근수님 전정근수님 것까지는 해놨습니다.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이동권이란 집에서 전화만 누르면은 바로 쫓아옵니다. 그죠? 지금 본 것도 잘 안 믿어요. 리프트 택시 바로 와서 어디든지 간에 최고급 가고 싶은데 2,000원만 내면 다 갑니다. 그 2,000원도 없으면 지원하겠습니다. 그 이동권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모셨는데 전차적으로 6년설합니다. 대통령 관용차, 군수 관용차 6년 쓰고 있습니까? 쓸 수 있습니까? 6년? 장애우 복지가 남의 복지인 줄 압니까? 저가 보지 자기 자신이 복지입니다. 여러분 3년 하면 생차로 갈아야 강남 사고 납니다. 3년 안으로 줄이겠습니다. 사회복지협회를 통한 민간 사회복지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범위는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저도 법인 하나 기부했기 때문에요. 법인은 좀 괜찮습니다. 근데 민간 사회복지가 문제입니다. 이분들의 영상을 보면은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합니까? 나라가 원해서 민간 사회복지 하라고 끌어들여 놓고는 해놓고 나면은 재산권을 보장 안 해줍니다. 여러분 사회복지 하시다가 회의가 드시고 언제든지 집은 치우고 다른 일 해야 되겠다 싶을 때 하십시오. 그거 개인 사회재산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약간 예, 소화됐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오늘 책에 있는 내용은 내용대로 하지만은 용어를 좀 썼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앞으로 할 때에 전달 체계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례 제정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12만 국민과 함께하는 기호11번 김종욱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관련해서 질의 주신 죄송합니다. 연설을 하고 왔더니 목이 메이네요. 공약 발표를 하라 해서 저는 체계를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란 것이 먼 곳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부분, 삶의 질 그죠?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이나 문화적인 조건을 우리가 충족한 상태를 복지라고 합니다. 지구본의 그동안의 전 지도자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군수님들이 거쳐갔습니다. 현재까지 잘한 부분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복지 상태가 요즘은 제가 보는 이 젊은 시점에서 너무 우리 지구본은 인프라 구축은 참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이 군단위 치고는 이 젊은 시각에 보아서는 이게 너무 관주도가 아니냐 이런 것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참 잘 되어 있지만 이제 복지도 민간에게 좀 위탁을 하고 정말 민간에서 못하게 되면 감시감독이나 평가를 해서 업체 바꾸면 됩니다. 그런 이 생각과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나. 저는 여러 복지사들이나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을 들어보니까 지구군에 여기 무슨 여론조사나 공부를 해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 무슨 평가를 하려고 조사를 하려고 해도 너무 장벽이 크답니다. 공무원들에게 장벽이. 이렇게 장벽이 높으면 우리 실질적인 복지 혜택 과연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기호11번 김종욱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 똑같은 분들이 군수가 될 수 있고 나와 똑같은 분들이 교통장애를 입을 수 있고 제가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장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 단체 여러 곳에 가봤습니다. 시각장애인에도 가봤습니다. 저는 거기서 점심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이건 아니구나. 왜? 시각장애인
계시는 곳이 2층이더라고요. 나오자마자 바로 2번 도로 앞쪽에 거기가 바로 대로변에 차가 막 다니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참 젊은 시각에서는 이건 아니구나. 앞에 안 보이는 분이 나와서 지팡이를 짚고 앞에 나오자마자 대로변에 차가 다니는데 무슨 복지를 또 다른 것을 논하겠습니까? 복지만 아동복지도 있고 앞쪽에 강대석 선배님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많습니다. 5분 안에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지금 팜플렛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보다는 저는 제가 발로 뛰면서 발로 다녀보면서 느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복지도 피부에 받았고 저는 장애인 복지 여러 단체에 다 다녀봤습니다. 복지라고 장애인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냥 나와 똑같은 분이다. 종합운동장이 지어지면 저는 거기다가 시각장애인 사무실 그리고 우리 장애인 체육회 일반인과 똑같은 체육회 사무실 내가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수영하고 싶은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운동 중에도 선거운동 기간에도 제가 수영장에서 운동을 합니다. 저는 어느 후보보다 스포츠맨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하고도 운동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가 그냥 장애인하고 생각력이 있느냐?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일반 우리 주민들이 욕을 할지 모르지만 제가 군수가 되면 반드시 수영장에 제가 장애인 라인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무슨 복지가 돈을 수백을 갖다 준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통해야죠. 그리고 우리 칠곡 국민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수영장에 만약에 장애인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분명히 주민들 여러분들께서 쫓아내라, 군수 쫓아내라, 수영장에 왜 장애인이 들러넣나 분명히 그런 원성 나오겠지만 그분들하고 저는 옷을 다 벗고 수영을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국민의 시대입니다. 서민의 시대입니다. 옛날에 내가 한 칼 했다고 그 군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체계 이거 수치로 저 다 있습니다. 이거 백날 하면 뭐합니까? 지금 처우께서 말씀하셨죠. 저는 전국 대한민국 칠곡군의 146개 어린이집 원장님들 다 만나봤습니다. 처우 개선이 잘 돼야죠. 아까 강대식 선배님도 말씀 잘 하시는데 정말 열악합니다. 구청에서는 무조건 감시 감독만 하려고 합니다. 제 아이가 3살, 9살 딸아이가 둘 있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아이를 못 맡깁니다. 보육문제, 교육은 함께 고민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처우 개선 문제, 생활 개선,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건 5분 안에 제가 어떻게 정책을 다 말씀을 올리겠습니까만 제가 피부로 와닿는 말씀만 드렸습니다. 분명히 제가 군수가 되면 수영장부터 저는 장애인 라인 하나 만들고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사무실 저거 보험비가 얼마가 들든 어떤 조례를 통하든지 저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옮깁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제 블로그에 시각장애인 분들이 고맙다고 후보 중에 아무도 안 왔다고 그럽니다. 이 말씀 듣고 아마 내일이나 또 가실 분 계시겠지 모르지만 저는 2번 찾아갔습니다. 밥을 주셔서 먹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게 칠곡군의 현실입니다. 더 이상 뭘 나누겠습니까? 이제 관주도의 복지체계도 민간주도로 가야 됩니다. 모든 게 민간 형태입니다. 우수하게 잘하는 것은 격려해 주시고 우수하게 잘하는 요양기관은 잘해주고 하지만 거기에 만약에 비리가 있고 만약에 거기에서 얼렁뚱땅 하는 것은 감시 감독을 해서 정말 철퇴를 다해야 합니다. 그게 저 젊은 군수 12번 김종욱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군수 후보로 나선 14번 조민정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토론회에 나오기 전에 주제를 보니까 칠곡군 사회복지 정책 기본 방향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토론 우리가 복지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 과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한번 쭉 우리 칠곡군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그 다음 우리가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앞으로 복지 정책을 필 것인지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복지에 대해서 한번 오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복지라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노인이나 또 장애인, 또
아이들, 그 외에도 소외계층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또 곤란한 일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종의 서비스다. 서비스 정책이 복지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참 공감을 하면서 복지라는 것은 받는 사람을 생각을 해서 정말 그런 어려움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선 후보들께서 복지 전달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쭉 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복지의 어떤 수혜를 받는 정작 당사자들은 정말 복지비의 한 20% 정도 수혜를 받는다고 할까요? 나머지 정도는 다 복지 전달비로 인해서 그 취지가 사실 본인이 나라에서 100%를 준다고 해도 정작 당사자는 20% 정도밖에 받지 못해서 또 너무 자활성을 기르지 않는 그야말로 주기만 하는 또 받기만 하는 그런 것으로 인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지금 서울시장 후보 선거를 야기한 것이 무상복지입니다. 무상급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편적인 복지냐 선택적인 복지냐를 나누는 아주 그런 중요한 이슈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지에 대해서 그냥 어떤 사람 선택해서 줄 것이냐 아니면 모든 사람이 고르줄 것이냐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럿이 주려고 그러면 재원이 모자라고요. 또 그냥 받기만 하다면 자기 스스로 자립심도 없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기강이 해이하게 되고 또 그 해이한 기강은 성장 동력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7국군의 사회복지 예산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보면은 예산 기준을 보면은 복지비는 26%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22%의 수준에 비하면은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지비 수준이 왜 높은가 하면은요, 인구 대비 선택적 복지 수혜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 예로 우리가 노인 요양시설을 보면은 적정 시설 규모의 200%가 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150% 이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비를 다 여기서 우리가 노인 요양기관은 군에서 지원하지 않지만 어린이집은 지원합니다. 어린이는 7국군에 살지 않더라도 7국군 유치원을 다니면 다 지금 우리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7국군의 복지 정책은 첫째로는 복지비는 늘려가지만은 복지 전달 비용은 최대로 줄여야 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복지비를 늘리면은요, 복지시설의 경력 합리화를 통해서 복지 전달비를 최대로 줄이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야 수혜자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포퓰리즘, 인기주의나 집단 이기주의는 절대 금물입니다. 선심성 복지비 지출은 사회를 병들게 하면서 미래 지역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막습니다. 셋째, 이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원봉사 등 민간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어떤 기관에 의존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내 이웃이 어려우면은 내가 쌀도 갖다 줄 수 있고 내 이웃이 아프면은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이런 사회 안전망이 잘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 전체는 정말 따뜻하고 또 혼자서 죽어가는 노인이 있거나 굶는 어린이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지 분야에 대해서 공약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요. 둘째, 빈곤 노인과 어린이를 위해서 무상급식을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급식소는 외관에 밖에 없지만은 지역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힘쓰겠습니다. 넷째,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7국군만의 복지 플러스를 지급하겠습니다. 이 복지 플러스라는 게 뭐냐 하면요, 차상위 계층의 가장 겪는 큰 어려움이 뭐냐 하면 의료비하고 자녀 양육비입니다. 이것을 호의장학재단에서 이제 돈을 내서요, 도와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제한으로 더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오늘 아침에 자활센터도 다녀왔습니다. 정작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아왔고요. 복지라는 것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자립심을 길러서 나중에 정말 거기서 탈피해서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기르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회복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15번 끝번입니다. 배상소 후보입니다. 지난해 저는 군수에서 물러난 후 평범한 우리 국민으로 돌아와 고향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숙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와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현황과 공약 사항을 발표하기 전에 제가 이번에 2년 반 남은 재선거에 참가하게 된 배경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칠곡군이 재선거라는 이 불행한 사태로 인해서 행정 공백, 또 사업 추진 지연, 또 재선거 비용 많은 손해를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정 공백으로 인해서 우리 칠곡군이 흐트러지고 또 계획했던 사업들이 전면이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새 군수가 당선이 된다면 1년 반 정도는 자기 업무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1년은 자기 선거운동들. 그러면 4년이 지금같이 그냥 흘러가면은 그 손해는 엄청나다. 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했던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고 그 손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봉급도 받지 않고 저 몸을 던져서 우리 칠곡군과 우리 국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 전부를 바치겠다. 이런 심정으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출마 배경 더 오래 얘기하면 시간 관계로 못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공약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생각할 때 사회복지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임기 이후 작년부터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칠곡군의 예산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선거운동하면서 많이 다녔는데 줄어들어서 그 시설의 인원까지 감안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지시설이 흔들리면, 지원이 없어서 흔들리면은 나아가서 사회 불안정으로 간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같은 거는 이게 어떤 해에는 50억을 줬다. 어떤 해에는 100억을 주고, 이 균등하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찾아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로 당선이 된다면은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이 균형적으로 원래 뭐 얼마 나갔으면 다음에도 그 정도 수준 이상으로 조금씩 그래야지. 이게 불균형해서는 안 된다. 그 불균형은 어떤 때는 사람 쓰다가 사람 내보내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걸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 서로 돕고 나누는 복지체제. 물론 많은 이 시스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복지체계를 위해서 어르신들의 그 일터, 쉼터를 마련하고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애인 취업 전문 교육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취업 전문 학교 센터 설립, 장애인 분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장애인 복지회관을 증축을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회관 안에 있습니다만은 협소해서 새로 짓거나 증축을 해서 교통장애인 분들이 지금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데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키우기 편안한 이 칠곡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것을 비롯해서 우리 장애 여러분들의 복지가 되도록 내가 힘되는 데까지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인사해 공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칠곡 국민 여러분, 기호 8번 경북과학대학 교수 곽달영입니다. 오늘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칠곡군의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아주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되는 우리 칠곡군의 복지 문제는 비록 칠곡군수가 누가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칠곡군을 위해서 누가 복지 행정을 잘할 것이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세우는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인간 삶의 근본이 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 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봉사하면서 뜻있게 살아가는 것이 사회복지로 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가 되면 육아에서부터 어르신 모시는 일까지 복지에 대해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육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칠곡군의 보건소에 가면 예방접종은 무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아기 엄마들이 원하는 일부 종목의 예방접종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기 엄마들은 일반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가게에 경제적인 부담이 있어 불만을 토로하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출산을 많이 해라라고 하는 육아 및 유아에 대한 복지 정책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100원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데 초등학교에 무상급식 무조건 실시하겠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전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께도 무상급식 실시하겠습니다. 무상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는 어린아이나 어르신께서도 안전하게 식사를 할 뿐만 아니라 지역 농민이나 지역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정책이라 하면 홀로 계시는 어르신께서는 가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도우미를 구하여 아침 저녁으로 어르신을 찾아뵙고 의식주뿐만 아니라 가사 일까지 확인하고 제공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른 도우미는 유급 도우미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무료 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할까 합니다. 한 예로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대학 입학 사정관 제도에서 보면은 봉사를 많이 한 학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입학 사정관 제도를 채택하면서 입학 점수 중에 봉사 점수를 많이 적용하고 있는 현재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시행하기 시작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봉사를 하고자 하지만 봉사하기 위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칠곡군이 이렇게 실현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맞춤형 복지 정책은 장애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은 차량을 제공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이 되는 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모임을 활성화하여 맞춤형 복지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봉사
사회활동 지원, 여성을 위한 일자리, 장애우를 위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그분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선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 지킴이에 대한, 안전 지킴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 전문의를 확충하여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무상 건강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고엽제 문제로 고생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무상 건강 진단은 앞으로 꾸준히 유지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엽제 문제는 중앙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하게 보상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우를 위한 장애우 복지회관을 확충하고 지방이양산업의 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장애우, 취약아동 가족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경제적 비용은 고부가 가치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유치하고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실현하겠습니다. 기호 8번 과학단령 경북과학대학 교수 컴퓨터과학 박사를 한번 믿어주십시오. 저희 소견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7곳군의 사회복지 수준을 평가를 해주시고 그 중에 제대로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후보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과 혹은 아주 미진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3분 이내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7곳군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엉망입니다. 정문선님, 전정문선님 나오셨는데 한 분은 복지시설이 남는다고 하고 한 분은 모자라서 확충한답니다. 여러분 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전달 체계 모델 개발 제가 하겠습니다. 합정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후보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수치 계산 다 할 수 있고요. 저는 대통령 소속실의 노사정위원회에서 일가정 양립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비정규직 문제, 노동법 재개정 문제 11년 동안에 그게 정책 참여를 직접 했습니다. 그 수많은 논의 결과는 결국은 여성복지부나 여러 곳에서 마지막에 부딪히는 것이 바로 예산 문제입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여기 계신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전달 체계다 뭐다 결국은 예산 문제입니다. 기호 12번 김종욱은 정말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김종욱은 여기에 복지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은 제가 연설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부강칠고 딴 예산을 세수를 엄청나게 제가 가져옵니다. 믿어주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이 부족하면 이 복지분야에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전에 말씀했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좀 바뀌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장애우, 저는 안 씁니다. 그냥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저는 똑같은 시설하고요. 왜 장애인이라고 특별하게 무슨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어떻고 저것도 안 합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저와 똑같은 분이 장애인이고 저와 똑같은 분이 장애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피부로 와닿게 하겠습니다. 거창하게 뭐 있습니까? 수영장에 우리 장애인들 수영 좋아하시잖아요. 저하고 같이 수영합시다. 7곳군 장애인 군수비에 제가 장애인 수영대회 하겠습니다. 저도 옷 다 벗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마인드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젊은 친구 김종욱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군수 머리부터 군수의 생각과 마인드부터 바꾸겠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군수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같이 호흡하고 여러분과 함께 제가 시장장에서 비빔밥 먹겠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분이 똑같은 생각만 해주시면 됩니다. 장애인 오셨다고 괜히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 장애인 복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종사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수백 명의 우리 유권자 여러분만 마음과 생각만 바뀌면 우리 7곳군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복지 현실이 될 겁니다. 그 뒷바탕에 김종욱이가 반드시 두 눈 부릅뜨고 하겠습니다.
이제 민간 복지 차원도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직업군에 잘 된 점이 있습니다. 이런 평생학습관이나 어르신 전담 정말 잘 돼 있잖아요. 여기도 앞전의 군수, 직전의 군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요구 충족 학습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데 장벽이 너무 많습니다. 왜? 너무 관주도로 하니까. 민간에게 이제 이 위탁을 좀 해야 됩니다. 민간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김종욱은 반드시 약속 지키겠습니다. 기호 12번 김종욱은 12만 국민과 함께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저와 장애인이 하나도 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칠곡군 복지 수준과 잘된 점, 잘못된 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칠곡군의 복지 수준을 보면은 수치상으로 보면 잘 됐습니다. 아까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22%인데 칠곡군이 26%입니다. 개량상으로 보면 상당히 저희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아마 여러분께서 피부로 많이 느끼실 겁니다. 왜 이렇게 장애자들이 이렇게 또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 복지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지 수혜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면서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가 어떤 그런 산술적으로 피부로 느끼는데요. 그게 왜냐하면은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의무 부담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국비 지원이 일정 부분이 있으면 군비도 그만큼 따라서 줘야 되는데 재정이 그렇지 못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 우리가 순수 군비 지원을 어디에 쏟고 있느냐 하면은 개개인의 그런 복지가 아니라 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지원금이 대부분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개인으로 받는 복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약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 수용시설에 대한 복지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까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수혜자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또 많이 모자란다고 느끼시는 게 분명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지금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거는 제가 지금 감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군 재정이 어떤가를 먼저 살펴본 후에 거기에 따라서 복지비를 다시 배분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선심성이나 어떤 대가성이나 이런 걸 바라곤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우리가 그 사회의 어려운 분들이 스스로 자립심을 길어서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복지의 기본입니다. 또 사회 안전망, 모든 이웃들이 나서서 그들을 도왔을 때 돈에 의존하지 않고 나라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지금 나라의 어떤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군수가 되면은 일단 군 재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전달비에 의존하지 않고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그걸 잘 살펴본 다음에 정말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이 나는 정말 복지의 어떤 혜택을 받았다고 느낄 정도의 그런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칠곡군의 그 사회복지는 대체적으로 잘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직에 있을 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좀 되더라.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잘 된 것이 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칠곡군만큼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는 없어. 어느 군에 가도 우리 복지시설 정말로 잘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르신의 전당이라든지 우울립 노인 요양병 또 일할 공동체 선가 양농 장비영업 연꽃비는 민간이 다 하겠습니다만 군도 노인만 산울림병원 또 상동 모자원 재가복지센터 칠곡근인이 이 사회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가 되면은 이 사회복지시설 이거 운영이 활성화되고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매년 같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어느 해는 많이 나갔다고 어느 해는 뭐 적게 주고 어느 해는 많이 나. 이러면 이 사회복지시설이 애를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균형적으로 지원을 잘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은
가장 미흡한 것에 들어가는데요. 제가 이 퇴임하고 난 뒤에 작년에 보니까 사회복지실 갑작실이 많이 깎이니까 그 시설에 종업원들이 나가는 데를 내가 몇 군데 봤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긍정적으로 지원이 체계적으로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지시설이 실제로 흔들리게 되면은 이 사회가 불안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을 잘 흔들리지 않도록 잘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 그 저소득층 계층, 고약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 고용 창출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거 생산적 복지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회적으로 안정되도록, 생활 안정되도록 하겠다. 그런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대학 교수라 가지고 자료를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제가 평소에 꿈꾸던 우리 복지사회를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제가 생각했던 자료를 만들어서 뽑은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13가지를 뽑았는데 또 13가지를 같이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아에 대한 안전지킴이라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중요한 것은 해주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 칠곡군의 현재 복지에 육아는 빵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싶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지킴이를 하는 것은 지금 어느 특정 지역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요사이 어떤 세상인데 좌회전, 우회전, 직진차가 엉켜가지고 지내고 있는 우리 칠곡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안전 지킴이도 신호등이 아직 없는 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없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것도 0점입니다. 그리고 건강안전지킴이는 특히 우리 고육지의 문제가 우리 칠곡군이 큰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종합무수하고 빨리 해결해야 될 겁니다. 무상급식 아직 하지를 않습니다. 초등학생들, 다음에 또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무상급식 무조건 실시해야 됩니다. 다음 6번 항목에 개별 맞춤형 사회복지제도는 제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 지금 꿈꾸는 복지사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일일이 그분들에게 힘드신 분들에게 해줘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도 전혀 아직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는 복지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시설에 맞게 우리가 시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노인복지기금 확대 운영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물론 배구생 잘 하신다고 하시는데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보건의를 확충하기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우리 주민 건강을 위해서는 전문의를 확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 항목에 보면은 지방이양 사업이 있는데 이 기금 제가 봤을 때는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인데 줄였다고 소문이 납니다. 확대는 못할지언정 원복시켜야 되고 이 기금 확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치아가동, 다문화 가족이나 장애우에 대해서 우리가 100% 줘야 됩니다. 우리 사회, 우리 함께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다음에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있는데 현재 유아교육이라든가 아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들 처우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55만원짜리 88만원짜리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현재 그래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 우리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우리 장래를 위해서 처우 개선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